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강원도 내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떨어졌습니다.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리자 대학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논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초안을 내놨는데 지역에서 반발이 거셉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가 발생한 지 1년 9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복구 계획은 기약이 없습니다. 피해 상인들은 세금 부담에 경기 침체 여파까지 덮쳐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이 다가왔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곳곳에서 방문 자제 요청이 쇄도하고 터미널도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학생 수가 크게 줄면서 강원도 내 대학 입학 원생이 수험생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신입생 충원에 비상에 걸리자 대학들은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강원도 내 대학의 신입생 모집 정원은 21,400여 명입니다. 하지만 고교 3학년과 졸업생, 검정고시를 포함한 도내 수능시험 응시 인원은 12,300여 명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로 도내 사상 처음으로 대학 모집 정원이 지원자를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대학의 위기는 지난 28일 마감한 수시 모집 경쟁률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도내 4년제 대학 9곳의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만 11.31대 1로 지난해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고 나머지 8곳은 모두 하락했습니다. 국립대인 강원대는 2,200여 명 모집에 13,400여 명이 지원해 지난해보다 하락한 5.39대 1을 기록했습니다. 춘천교대가 지난해 9.42대 1에서 올해 5.87대 1로 급락하고 강릉원주대 4.69대 1, 한림대 4.38대 1, 가톨릭관동대 3.75대 1 등을 기록했습니다. 수시 지원율이 이 정도라면 실제 도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더욱 낮아질 전망입니다. 도내 대학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하는 등 학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인원이 3,300명 정도 되는데 지역 인재 전형으로 830명 정도를 선발하고요.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1대1 맞춤형으로 이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입시 설명이나 입시 상담, 학과 체험이라든가 학과 소개 이런 것들을 진행을 했고요. 강원도 교육청도 온라인을 통해 도내 대학을 소개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또 입학 전형과 지원 전략 등을 안내해 도내 수험생들이 지역 인재 전형 등 다양한 지원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 6개 대학 입학 사정관님들께서 직접 나오셔서 우리 대학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내용으로 대학별로 촬영도 영상도 찍었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대학과 관련된 대입과 관련된 최신의 자료들이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존폐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지역대학. 대학교육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4년 서울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대학 220여 곳 중 신입생 정원의 70%를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34%, 절반 이하인 학교는 11%를 넘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지영입니다. 강릉에서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 건설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논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사업 초안을 내놨는데 지역에서는 반발이 거셉니다. 뭐가 문제인지 박건상 기자가 짚어봅니다. 동해 북부선 사업의 공식 명칭은 강릉 제진 단선 전철 건설 사업. 동해 북부선은 강릉역에서 양양과 속초, 고성, 간성을 지나 최종 제진역까지를 잇는 약 110km 단선철도입니다. 국토부는 지난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에서 3가지 노선을 내놨습니다. 먼저 동해 북부선 강릉 구간입니다. 가장 유력한 노선은 현재 KTX 강릉선 남강릉 신호장에서 갈라져
남측 방향에서 강릉역을 지하로 통과하는 방안입니다. 강릉 도심부터 강릉 과학산업단지까지 약 11km 구간은 터널로 연결됩니다. 또 다른 노선은 KTX 강릉선과 나란히 놓인 뒤 강릉역을 지하로 통과해 경포 도립공원으로 우회하면서 해안을 따라 북상하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의 세 가지 안 중 남강릉역 신설은 없습니다. 기존 KTX 강릉역을 이용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도심 11km 구간은 지하로 통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강릉역을 포함해 강릉 도심을 터널로 연결하면 사실상 물류 보관과 수송이 불가능하다며 강릉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릉역 부지가 약 26만 제곱미터에 불과해 화물역이 갖춰야 할 최소 여건에도 못 미친다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선적 하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크레인은 어디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지화하면은 설치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들어온 노선은 또 단선이란 말이죠. 그 공간도 없어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물류를 포기하는 것이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강릉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막대한 물류를 보관하고 수송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도심을 우회해 사업비를 수천억가량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남강역이 비용으로 보나 뭐로 보나 아주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반드시 남강역으로 역이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릉뿐 아니라 속초와 고성, 양양 지역에서도 국토부 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속출했습니다. 속초권은 설악산 국립공원 통과 여부와 속초 도심을 거쳐 속초역까지 이어지는 노선 문제가 관건입니다. 또 양양은 하조대역을, 고성은 화진포역을 각각 추가로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릉시 등 지자체들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기본 계획이 또 수립이 돼야 되고 또 실시 설계가 있어야 되고 내년 말까지 계획들이 완성이 됩니다. 이럴 때 역사의 위치라든가 또 노선의 위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또 시설공단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도 노선과 운행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이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은 강릉에서 고선 제진역을 오는 2027년까지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조 8천여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원주 서부 순환도로 무실에서 만종 구간이 29일 임시 개통됐습니다. 원주시는 추석을 맞아 시내 진입도로 교통량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이날 무실주공 5단지 인근 터널 앞에서 임시 개통식을 갖고 오후 5시부터 신설 구간 도로를 개방했습니다. 서부 순환도로 무실에서 만종 구간은 지난 2005년 국가균형 발전과 기업도시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추진돼 최근 완공됐습니다. 원주시는 이번 신설 구간 개통으로 기업도시와 문막 지역에서 무실동 방향 출퇴근 차량 운행 시간은 1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추석 연휴 교통사고는 연휴 시작 전날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 13,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연휴 전날 평균 825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연휴 전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 사고 비율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올해 추석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중교통 대신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며 장거리 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안 가려고.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갈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조용한 것 같아.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질 않은 것 같아. 옛날 같은 뭐 분위기가 없어. 애들 뭐 굳이 뭐 오라가라서는 아니지 못하지 뭐.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하여튼 뭐 우리 코로나를 잘 이겨야죠. 옛날 같으면야 뭐 서로 만나가지고 회푸도 풀고 그랬는데 지금 이 코로나 경기 때문에 지금 가족들하고 지내기도 힘들 것 같은 그런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조촐하게 가족끼리 그냥 못 봐서 아쉬웠기는 하지만 그래도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을 위해서 오지 말고 좋은 추석 잘 새길 바란다. 지난해 초 원주 중앙시장 상가에서 큰 불이 나 100여 개 점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1년 9개월이 되도록 복구 계획은 기약이 없다고 합니다. 피해 상인들은 급한 대로 다른 점포를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세금 부담에 경기 침체 여파까지 2중 3중으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중앙시장에서 여성복 가게를 운영하는 김소연 씨. 지난해 화재로 점포가 불에 타자 인근 다른 상가를 임대해 장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매출은 줄었는데 안 내던 월세까지 내는 형편입니다. 불이 난 상가는 복구될 기약도 없고 재산세 수십만 원만 내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 경기가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생활도 힘든데 재산세까지 내니까 건물은 폐쇄가 돼 있고 재산은 현재 있지만 그냥 그림에만 있는 거지. 이처럼 원주 중앙시장 화재 상가 복구가 늦어지면서 피해 상인들은 고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화재 이후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건물 일부가 폐쇄된 상황. 그동안 재축이나 리모델링 등의 방안이 거론됐지만 상인 간 합의 불발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일부 자부담 비용과 공사 기간 등을 우려하는 상인들이 있어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원주시 의회의 요구로 화재 피해 상인을 위한 재산세 감면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현행법상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금방 이게 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을 지금 내년 2월이면 2년이잖아요. 근데 안 되니까 지금 뭐 막막해가지고 진짜 저거 누가 얼마라도 준다라면 지금 그냥 매매했으면 좋겠다니까. 그나마 기댈 수 있는 건 국비 확보를 통한 정부 차원의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최근 지역 국회의원과 LH가 나서 복구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지만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 원주 중앙시장 화재 상가 복구가 뾰족한 수 없이 지연되면서 상인들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매각설에 휩싸인 플라이강원이 직원 무급휴직을 결정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플라이강원 주원석 대표는 최근 직원 간담회를 통해 국제선 운항 재개 시점까지 전 직원의 3분의 2에 대해 무급휴직을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북 지역의 한 기업이 플라이강원 인수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라이강원은 국토교통부 면허 발급 조선에 따라 2021년 11월까지 양양국제공항을 거점공항으로 유지하면 2021년 12월부터 타 지역으로 거점공항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런 가운데 양양군 의회는 플라이강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처했다며 강원도 의회에 운항 장려금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횡성군이 다음 달 1일 공설묘원 추모관에서 진행하려던 합동 제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횡성군은 당초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추석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공설묘원 추모관 안치 가족을 대신해 합동 제례를 주관할 예정이었지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추석 연휴 기간 외지인 방문으로 인한 지역 확진자 발생을 우려해 추모관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 추모글 작성 등 비대면 추모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